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화인을 이론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이론 정리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백선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이므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총론 파트로 들어가죠. 자, 총론. 자, 이번 시험에 성립, 확정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자, 신고하는 세금이죠. 신고하면 확정된다. 근데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무신고했다. 그럼 무신고하면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원칙은 신고하면 확정되고 무신고하면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네요. 그리고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고 and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리고 종부세는 주의해야죠. 원칙 결정하면 확정되고,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죠. 그래서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 그리고 사업소분 주민세, 개인분도 똑같아요. 개인분이든 사업소분, 약자로 뭐라고 배웠어요? 사주. 이거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7월 1일. 그래서 이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해는 7하나입니다. 7하나. 자, 신고하는 세금이죠. 이거는 신고하면 확정되고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소득세. 양도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날 성립하고 and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결정하면 확정되죠. 자, 그 다음 소득세.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는 뭐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할 날 말일날 성립합니다. 말일날 성립해서 몇 개월 이내에 2개월이죠.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래서 예정 신고가 나오면 뭐를 기억하라? 말일. 자, 그 다음 중간연합하는 소득세는 중간에 자르면 돼. 그래서 중간연합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이 아니라 6월 말일. 이것도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면 확정된다. 자,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래서 이 소득세에 자, 원천징수하죠. 그래서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고, 그럼 지급할 때 소득세가 어떻게 합니까?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고 지급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소득세가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 특별징수하는 소득세. 여기서 원천징수했죠? 그럼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몇 프로? 10%. 10%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죠. 특별징수. 그래서 이거는 뭐다? 원천징수할 때 10%가 성립되고 and 뭐다?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자, 그리고 인지세.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죠? 인지세는 계약서 쓸 때 고급스럽게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그래서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동시에 뭐다?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다? 이 세 가지 세금은 뭐다?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확정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세목입니다.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뭐다? 부가세. 자, 부가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확정도 본세 징수 방법에 따라 확정된다. 본세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되고, 본세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세금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하고, 본세 징수 방법, 신고면 신고할 때 확정되고, 본세가 결정이면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럼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도 뭐다? 이 소득세에, 자, 소득세에, 항상 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뭘로 납부한다? 지방소득세. 그래서 이거는 뭐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자, 소득세의 10%가 붙죠? 그래서 본세 세목이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고, 그리고 본세가 신고면 신고할 때 확정되고, 그리고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사유자가 꼭 붙어야 됩니다.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잘못된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과 확정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소멸시기 또는 소멸되는 사유. 자,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5개.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철회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제척기간이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개밖에 없어요. 뭐 법인의 합병, 상속 이런 거는 소멸사유가 아니다. 독수리, 오영제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척기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하죠.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남용함으로 일정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소멸됩니다. 소멸되죠. 자, 일반적인 조세와 상속세, 증여세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무신고했다. 무신고하면 무칠내 7년입니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는 15년인데 출제 제외.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경월에는 15년으로 가고 제외고, 그 다음 사기부정. 사기부정은 열받아 10년 안에 부과하고, 상속세, 증여세는 15년. 그리고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뭐다? 취득하는 경우, 즉 취득세입니다. 상속 취득세, 증여 취득세, 부담부증여도 포함합니다. 이럴 때 무신고하면 7년이 아니라 10년. 그리고 명의신탁. 자, 명의신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일반적인 무신고는 7년입니다. 이런 경우는 무신고하더라도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의 시장일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고,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3가지가 있죠.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 절대로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참고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요. 중단과 정지는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거다? 소멸시효. 자, 이제 소멸시효로 들어갑니다. 자, 소멸시효가 뭐다?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자, 이렇게 제척기간 안에 부과를 합니다. 이제는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원칙은 5년입니다. 단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가산세를 제외하고 10년이다. 뭐만? 지방세만. 국세는 이런 거 없어요. 지방세는 5천만 원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제외. 그러나 국세는 포함합니다. 그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전부 다음 날이네요. 다음 날입니다. 그럼 출제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이거? 결정. 제척기간의 기산일.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이것만 출제되잖아요. 납세 의무 성립일. 나머지 기산일은 제척기간이든 소멸시효든 전부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중단은 뭐다? 처음부터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죠. 고지서가 날라왔다. 독촉장이 날라왔다. 최고장이 날라왔다. 세금 달라고 교부한다. 그래도 안 되면 압류. 이거는 다시 새롭게 5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 정지는 뭐다? 지난 기간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갖고 5년을 따집니다. 그래서 기간자가 들어가는 거. 이거는 세금 낼 의사가 있잖아요. 기간자가 들어가는 거는 정지사유. 기간자가 안 들어가는 거는 압류자 뭡니까? 중단사유입니다. 자, 4년이 지났다. 다시 5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4년이 지났다. 나머지 1년만 버팁니다. 그래도 이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되겠죠? 나머지 1년이면 1년을 버텨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까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테마 3으로 들어갑니다. 본세와 부가세. 자, 본세와 부가세입니다. 율을 먼저 알아야죠. 자,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는다. 옛날에 이거는 취득세였고 옛날에 이거는 등기사항, 등록세입니다. 이렇게 등록세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부가세는 따로따로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는 2%의 취득세액의 10%가 봅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다시 한번 감면세액의 농특세가 20% 붙습니다. 그리고는 등록세니까 옛날에 2% 납부했죠? 그럼 2%를 뺀 나머지 20%가 지방교육세가 붙고 그리고 중과기준세율 적용은 제외합니다. 중과기준세율이 뭐예요? 취득세, 간주취득. 그래서 우리가 간주취득하잖아. 간주취득하면 취득세가 몇 프로야? 2%. 여기에 10%만 붙어. 2%의 10%가 뭐다? 농어촌 특별세 붙는다고요. 그러나 간주취득은 등기 안 하는 거잖아.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간주취득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이죠. 중과기준세율 제외. 지방교육세가 안 붙네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죠.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감면세액의 20%는 농특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납부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도시지역부는 제외, 중과기준세율 제외,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그 다음 종부세는 농특세, 납부세액에 붙는 겁니다. 20%. 그리고 양도세는 농특세가 뭐다? 감면세액의 20%입니다. 납부세액엔 부가세가 없어. 근데 납부세액의 10% 뭐가 붙어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 감면자가 세 군데가 들어갔죠? 감면이잖아. 감면. 한 번 내는 세금. 한 번 내는 세금은 감면받으면 본세는 없지만 그 중에 20%는 무엇으로 납부한다? 농어촌 특별세. 어렵게 나왔을 때 제외. 이해도 제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돼.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요.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 테마 4로 들어갑니다. 부동산 활동별. 자, 소유권만 알아두면 되죠. 부동산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 자,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취등록면허세는 오로지 뭐다? 취득단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오로지 보유단계.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단계. 일명 상식이라 그러죠. 그러나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왜? 취등록면허세에 함께 내니까 취득 관련. 재산세, 자, 그리고 종부세에 함께 내니까 보유 관련.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20% 농특세 함께 내니까 다 관련이 있습니다. 다 관련이 있고. 자,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함께 내고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함께 내니까 취득 보유, 양도와는 관련이 없고 그리고 임대합니다. 자, 개인이 임대하죠? 그럼 임대하면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 항상 소득세의 10%는 개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사업자가 팔어. 업자가 팔 때는 종합소득세. 항상 여기에 10%는 지방소득세. 고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와 관련이 있고 소유권이에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취득, 양도.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거는 보유죠. 이것도 나올 때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 시험에 나오는 거. 부동산 소유권, 사고, 팔고. 그래서 임대와는 일단은 소유권이 아닐 때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에도 우리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 이거죠. 소유권, 사고, 팔고.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이야. 우리가 임대사업 하잖아요. 임대사업 할 때는 뭐다? 인지세 안 내. 계약서 쓰잖아. 임대할 때. 인지세가 없어. 그러나 주택을 저당 잡혀서 은행에서 대출받죠?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뭐다? 인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가 안 되죠. 그래서 소유권, 사고, 팔고. 자, 그 다음 조세 채권과 피담보된 채권과의 관계입니다. 자,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 원칙이 3개, 신고하는 세금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라고도 얘기하네요.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종부세.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도 함께 재산세랑 납부하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상속이란 재산에 부과된다. 증여란 재산에 부과된다. 자동차세, 다 이게 재산에 부과된 조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이 법정기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기일은 일반인이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신고일이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후에 따라 신고하는 세금은 달라지겠죠? 전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고 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빠른 거를 우선 배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야.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저당권과 경합을 벌이면 신고일 전에 와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빠른 거.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전에 왔을 때는 우선한다. 그러나 취득세 신고일 후에 뭐다? 저당권이 먼저 와 있으면 빠른 게 뭐다? 이럴 때는 취득세가 우선합니다. 즉 신고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자, 종부세 예를 들어서 종부세는 법정기일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저당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종부세가 우선합니다. 재산세가 우선합니다. 소방분 지역자본세 우선한다. 왜 우선할까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단, 재산세, 종부세 등 자,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죠. 법정기일이 고지서 발송일이죠. 임차일이 확정일보다 늦어. 그럼 이럴 때는 뭐다? 배분 예정에 한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을 먼저 배분한다. 원래는 뭐다? 원래는 재산세, 종부세가 우선 배분하겠죠? 자, 그러나 주택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작년부터 어떻게 했어요? 임차보증금을 먼저 배분한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전세권, 저당권, 의에서 담보된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그러나 이에는 주택 임차보증금보다는 우선 안 하고 주택 임차보증금이 먼저 배분하고 그리고 신고하는 세금은 저당권이 등기일과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를 결정합니다. 법정기일은 뭐다? 신고일이죠. 세금. 그래서 둘 중 빠른 것을 우선한다. 그 뜻이네요. 그리고 조세 상호간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1순위는 담보된 조세채권, 2순위는 압류한 조세채권, 3순위는 교부 청구된 조세채권. 그래서 담보와 압류가 경합을 벌이면 담보된 조세채권이 압류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징수금의 순위도 1순위가 체납처분비, 그리고 2순위는 지방세, 3순위는 가산세 뒤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는 세금보다 항상 우선하고 그리고 이 법정기일은 신고하는 조세는 신고일, 결정하는 조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항상 법정기일하면 조세 채권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지방세의 불복 절차 등. 자, 굉장히 이것도 복잡한데 지문 정리를 통해서
기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본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1번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며칠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죠. 그럼 결정도 뭐다? 결정도 90일입니다. 심판 청구를 할 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았나 90일. 그래서 제기도 90일 이내에 하고 정부 결정도 뭐다? 다 90일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죠. 절차 없이 심판 청구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심사와 심판 청구는 2심이죠. 이거는 필수 절차예요. 필수 절차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해를 거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나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다. 절차 없이 2심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심사와 심판 청구를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건 필수 절차예요.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왔네. 심사와 심판은 2심이죠. 그래서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오른쪽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 그럼 이유 없다 그러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유 있다 그러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진 거고 인용은 납세자가 이긴 거네요. 이유 있다 인용 결정, 이유 없다 기각 결정. 그리고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 금액 1천만 원 미만입니다. 자, 이건 지방세인데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숫자 1천만 원 미만.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이런 거는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범칙사건, 통고처분 이런 것도 이의신청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이의신청 제의 등을 입어 이의신청 기간 내에 90일이죠?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숫자가 나옵니다.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정기간,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 22일은 결정기간이 90일이죠? 90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면 안 되겠죠?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압류한 재산은 며칠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30일, 60일 하면 안 돼요.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그리고 용어 납세자는 전체죠. 납세 의무자와 뭐를 포함한다? 특별 징수무자를 말한다. 그러나 주의하자.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뭐다? 특별 징수무자를 제외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납세자는 전체 개념. 그러나 납세 의무자 속에는 특별 징수무자를 제외합니다. 성격이 다른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해봤고, 자, 그 다음 이제 가산세로 들어갑니다. 자, 가산세. 자, 가산세로 들어왔죠?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어디에 가산한다? 세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는 가산세라고 합니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자니까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가산세는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이 늘어납니다. 세목,
세금의 항목이 되고, 그리고 국세, 지방세를 감면할 때는 원칙이 뭐다?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세만 감면해 준다.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이니까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럼 가산세는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구분합니다. 신고불성실, 무신고하면 20%, 과소신고하면 10%, 사기부정은 죽여야죠. 40. 단 역외거래는 60%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 가산세입니다. 지연 일수에 따라 10만 원당 둘둘. 단 주의하자. 한도는 지방세밖에 없어요. 75%. 0.75. 지방세, 국세는 한도가 없습니다. 요것만 지방세, 국세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유리.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일가산세다. 10만 원당 둘둘. 단 지방세는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한다. 국세는 한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납부지연가산세. 자, 이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서가 날라오고 재산세 등은 처음부터 고지서가 날라오겠죠? 그럼 고지서가 날라왔다. 국세든 지방세든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납부지연가산세 무조건 몇 프로 붙는다? 3%가 붙습니다. 무조건 3% 붙어요. 고지서가 날라왔다고요. 3%. 그리고 납부할 때까지 지방세는 월할가산세가 붙습니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66. 요거 개정법이에요. 절대 0.75 하면 큰일 나요. 66으로 개정됐습니다. 66으로. 66으로 개정됐고 단 몇 가지 60개월까지만 적용합니다. 개정이라고 딱 나왔어요. 개정. 0.66 월할가산세 0.75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얼마 미만 45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이에요. 두 가지가 개정됐어요. 지방세. 그리고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는 항상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지방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세로 들어갑니다. 똑같아.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하루만 연치 하더라도 무조건 3%. 3% 지방세랑 똑같죠? 그리고 납부할 때까지. 그래서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여기는 일일가산세가 붙고 여기는 월할가산세가 붙어요. 0.022. 10만 분의 둘둘. 5년까지만 적용하고 여기는 60개월까지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에는 15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이쪽은 45만 원 미만.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럼 납부지연가산세는 뭐다? 3% 무조건 붙잖아. 3%. 여기는 국세, 지방세 동일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때까지 국세는 일일가산세가 붙고 지방세는 월할가산세가 붙어.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다르죠? 단 공통사항은 150만 원 미만, 45만 원 미만은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가 바뀌었어요. 월 0.66으로 인하됐고 얼마 미만, 45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150만 원 미만. 우리가 수없이 연습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용어 정리입니다.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자, 세목별. 지방세는 세목별로 들어가요.
자, 세목별 뭐가 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국세.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에서 쓰는 용어라고요. 그래서 취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죠. 시가표준액. 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을 지방에서는 시가표준액. 그리고 건축물은 쭉 공식이 나오죠. 건축물은 어쩌고 저쩌고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결론이 뭐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 절대로 국장이 결정한다. 오답이에요. 지방세무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 산정한다. 큰일 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4번 공시가격이 없어. 해당 연도에 공시가격이 없을 때는 만들어야죠. 역시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 절대 국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자, 취득일 현재 해당 연도에 아예 공시가격이 없어. 자, 해당 연도만 없잖아. 없을 때는 직전 연도 거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해당 공시가격이 없는 거는 만들어야 되고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당 연도만 없다면 직전 연도 공시가격을 사용합니다. 용어 정리 똑바르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어디로 가지? 재산세. 자,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알아야죠. 재산세는 항상 현재는 과세기준을 현재 개인이든 법인이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토지는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한다? 공비 70%예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네 글자로 과세표준. 그리고 주택도 시가표준액에 공비. 공비를 곱해야 돼요. 60%. 단 주의하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가 나오면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 포함입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에 공비가 나오죠. 나오되 43, 44, 45. 1주택자는 세분화시킵니다. 세 가지로. 나왔잖아요. 3억 이하는 43%로 가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1주택자의 1주택자. 그래서 항상 이 주택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비를 곱합니다. 70%. 그러나 선박 항공기는 공비가 없어. 시가표준액이 낮으니까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뭐를 곱하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 공비. 단 이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주택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다주택자는 60%, 1주택자는 9억 포함해서 세분화를 시켰어요. 세 가지로 세분화를 시켰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재산세에서 개정법이 있어요. 자,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이거는 주택이에요. 해당 연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1억이야. 근데 과세표준 상한액이 9,500이야. 이렇게 됐을 때는 주택의 과세표준이 크잖아. 클 때는 올해부터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500을 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만이 이렇게 됩니다. 주택,
해당 연도 주택 과세 표준이 과세 표준 상한액보다 큰 경우는 1억으로 안 하고 9,500 과세 표준 상한액으로 하겠다. 개정법.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표준은 일정 금액을 차감해야겠죠. 공제. 그래서 항상 현재 공시가격.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9억을 공제합니다. 다주택자는. 근데 여기서 공비. 자, 공비는 종부세는 60, 재산세는 70, 1주택자는 바뀌어지죠?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나 여기는 12억을 공제합니다. 왜 공제할까요? 그래야 9억 초과 12억이 나온다. 그래서 9억 공제, 1주택자는 12억. 그러나 법인이라고 나오면 이 주택은 공제 금액이 제로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 공비는 똑같아. 60%. 그래서 이 종부세는 주택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토지가 들어갔죠? 자, 토지는 뭐와 뭘로 나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얼마를 공제한다? 5억 공비 100%입니다. 별도는 80억을 공제 100%. 단 토지는 개인, 법인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조심해야 돼요. 주택이라고 물어보면은 공시가격 제로입니다. 빼기 제로. 전체에 대해서 비율을 곱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시가 표준의 과세 표준 이렇게 비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토지는 일반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지정 지역은 땅값을 올려야 돼. 배율. 그래서 지정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면 시세에 근접하게 가격이 결정됩니다. 비율이 아니라 배율. 그리고 주택은 똑같잖아. 공시가격. 그래서 이거를 1번, 2번, 3번을 공시가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건물, 일반 건물은 국세청이 만들죠. 그러나 주의하자. 지정지역의 건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합쳐서 일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뭐와 뭐? 지정지역의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따로따로 산정고시 일괄. 위에 거는 건물 땅 따로 산정고시 하겠죠. 이거는 일괄.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번. 이게 취득 권리죠. 대표적으로 분양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에다가 반드시 뭐를 합쳐라? 프리미엄, 상당액을 뺀 금액하면 안 돼요. 합한 금액이 분양권 등의 기준시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양도세에 없어요. 상속세나 증여세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그리고 5번은 어려웠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지문. 자,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해서 자, 토지가 경매가 들어갑니다. 경락가액이 5억이야. 그럼 5억이 양도가액이죠. 5억이 기준시가입니다. 근데 기준시가보다 낮아. 그럼 기준시가가 6억이야. 경락가액은 이게 낮잖아. 그럴 때는 차액이 얼마야? 1억. 1억을 어디서 빼라? 기준시가에서 차감 마라. 6억에서 1억을 차감해서 즉 5억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용어 정리만 해두면 된다고요.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 그럼 차액을 어디에서 빼라? 기준시가에서 차감. 이게 양도 당시 기준시가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론 파트는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문제는 못 맞춰요.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만 맞히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두 문제도 열심히 하신 분은 맞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수강생의 7, 80%는 못 맞춰요.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10문제가 목표다. 그래서 10문제 맞히면 한두 개 더 맞춰서 12개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론, 핵심 정리가 끝났고, 자, 지금부터는 뭘로 들어간다?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양도소득세를 진행합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하죠.